숨이 턱에 차오르고 등에 맨 배낭은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이수아는 멈추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달리고 또 달렸다. 며칠 전 거리에서 양아치들에게 납치당할 뻔한 그녀를 구해준 이는 민준이었다. 낯선 청년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이수아 씨 옹주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옹주이긴 하지만 지금은 가난하게 나물이나 팔고 살고 있어요. 그러자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조선민족수호단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수아는 눈을 크게 뜨며 외쳤다. 그걸 모르는 조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제에 맞서는 유일한 독립군이잖아요. 민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아 씨, 만약 그 민족수호단에 입단할 기회가 생긴다면요? 망설일 이유 없죠. 바다만 준다면 당장이라도 들어가겠어요. 그럼 따라오십시오. 나는 민족수호단원입니다. 이수아는 믿기 어려웠지만 그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섰다. 그날 밤 하늘에 나타난 투명한 비행정은 그녀를 완전히 압도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비행정에 올라 하늘로 날아오를 때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을 느꼈다. 그제야 민족수호단이 어째서 일제의 군대가 총동원되어도 한 명 잡히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일제가 산맥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민족수호단은 철저히 모습을 감췄고 그 사실은 조선 전역의 희망의 소문으로 번졌다. 그 많던 독립군도 상해 임시정부도 공산당도 사라진 이 시대에 민족수호단만이 유일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강제로 끌려가는 처녀들과 징병되는 청년들을 구출하고 어딘가로 숨겼다. 45만의 부모들은 그들에게 기꺼이 만세를 외쳤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민족수호단은 단지 군대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식이며 조국의 희망이라는 것을. 겉으론 일제의 통치에 순응하는 듯 보이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는 들끓고 있었다. 민족수호단이 전면전을 벌인다면 자신들도 분연히 일어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이수아는 그 조직에 입단했다. 지하에 건설된 거대한 도시를 목격한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그날부터 그녀는 옹주라는 칭호를 버리고 진짜 전사로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틀 후 훈련장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민족수호단의 수장 단장 민준.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수아 씨, 내가 돌아올 때쯤이면 어엿한 여전사가 되어 있길 바랍니다. 이수아는 그 말에 뜨거운 각오로 응답했다. 반드시 민족수호단의 여전사가 되겠습니다, 단장님. 한편 민준은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다.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린 가운데 워싱턴은 평화로웠다. 에너코스티아 강 주변을 지나며 그는 감탄했다. 아이들은 교육받으며 자라고 연인들은 거리를 거닐며 웃고 있었다. 이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줘야 할 삶이다. 내 조국도 반드시 이렇게 만들겠다. 민준의 차량은 강변 숲속에 자리한 스왈로우 무역회사의 별장으로 들어섰다. 차가 도착하자 회사 사장 케빈 루돌프가 직접 나와 차 문을 열고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이 장면을 목격한 미국인들이 있었다면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것이다. 케빈은 대통령에게도 허리를 굽히지 않는 인물이었다. 미국 최대 무역회사를 1년 반 만에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킨 천재 백인 사업가였다. 하지만 그는 사실 민족수호단의 서방 지부장이었고 이 별장 또한 철통 보안 속에서 500명의 경호원이 지키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백인의 외모를 한 민족수호단원들이었고 유명한 경호회사 쉴드조차 민준의 손에 있었다. 그는 도착했나? 예, 10분 전에 왔습니다. 그럼 가야겠군. 그가 만나러 가는 이는 바로 미국 국방위원장 해리 트루먼이었다. 트루먼은 민준의 정체를 알고 내심 큰 충격을 받았다. 미국 고위 지도자들 대부분이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엔 무관심했다. 그런데 중국 OSS 지부로부터 올라온 극비 보고서가 그의 생각을 바꿔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에는 조선민족수호단이라는 신비한 독립군 조직이 나타났고 정신대 위안부 20만 명과 징병된 청년 20만 명을 구출했다. 그들을 막기 위해 일제가 총동원되어 조선 전역을 수색했지만 민족수호단은 발각되지 않았다. 보고서의 결론은 분명했다. 이들이 일본 본토 공략 시 미군의 피해를 줄일 결정적 변수이다.
민준과 마주 앉은 트루먼은 물었다. 자네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나? 미국과 소련이 테헤란 회담에서 조선을 40년간 분할 통치하기로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트루먼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 정보를 몰랐다. 어떻게 이 동양 청년이 그것을 알고 있는가?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너무 충동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조선을 소련에 넘기면 미국은 태평양 패권을 잃고 아시아를 잃게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미국과 소련은 결국적이 될 것입니다. 트루먼은 민준의 말에 압도당했다. 단순한 독립운동가가 아닌 세계 전략을 꿰뚫는 냉철한 지도자였다. 이 자는 위험하다. 트루먼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청년이 미국의 친구라면 강력한 동맹이 되겠지만 적이라면 끔찍한 위협이 될 것이다. 미국의 원칙은 분명하다. 이익이 되면 동맹으로 만들고 해가 되면 제거한다. 트루먼의 눈에 냉기가 돌았다. 이 자는 언젠가 미국의 길을 막을 것이다.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늦는다. 그의 머릿속엔 하나의 원칙이 떠올랐다. 미국의 적은 미리 없애라. 그것이 해리 트루먼이 나라를 지키는 방식이었다.